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홍콩 출신 방송인 메이링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왔습니다. 만약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홍콩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홍콩은 비싼 주택 가격으로 유명했지만 개인의 존중과 자유가 보장되는 낭만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귀속되면 언론 감시와 통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어요. 몇 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방송을 시작했고 이것이 제 직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를 넘어서는 콘텐츠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길 것이고 이는 중국 문화와 나라 자체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길버트 씨는 평소 중국 문화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방송된 후 댓글창은 악성 댓글과 위협으로 가득 찼어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조차 개인에게 언어적 폭력을 서슴지 않는 중국 네티즌들에게 저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길버트 씨의 발언은 중국 문화 부흥을 위한 것이었지만 듣고 있던 중국인들은 한류에 비교를 해서인지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언어로 길버트 씨와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댓글창을 과격한 언어로 채웠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과한 인신공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송을 통해 저는 길버트 씨를 초대하여 한류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채팅창에는 많은 글이 올라왔고 저는 유럽에서 한류의 인기에 대해 길버트 씨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길버트 씨는 한국의 K-팝 스타들이 처음 인기를 얻었을 때 사람들이 단지 영상으로 음악을 듣고 춤추는 것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보고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젊은이들이 한류 스타들을 따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류 스타들이 입는 옷과 생활 방식, 즐겨 먹는 한국 음식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의 행동을 별다른 이유 없이 따라하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류 스타들에 대한 이러한 감정이 바로 그 예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보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현재는 좋아하는 스타의 느낌까지 체험해보고 싶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류가 노래와 드라마, 영화에서 인기를 끌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한류 문화 전반을 탐색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예전에 유럽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막 없이도 한국 예능을 보며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웃고 즐기는 모습을 통해 한류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길버트 씨와 나눴던 이야기 중 하나는 스타워즈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스타워즈는 헐리우드를 상징하고 미국인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아시아계 배우가 출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떤지 솔직한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길버트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변했습니다. 스타워즈의 50년 역사를 감안할 때 매니아 팬층이 두터운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인이 처음으로 마스터 제다의 역할을 맡았을 때 일부 팬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이정재 배우를 비롯한 한국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K-팝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K- 콘텐츠가 해외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한국 배우들이 해외 시장에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유통망 덕분에 한국과 해외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할리우드 진출이 용이해졌고 해외에서 인지도 있는 한국 배우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K-팝이 언제쯤 사그라들 것 같냐고 물었어요.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사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길버트 씨는 살짝 웃으며 아마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K-팝을 환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 남미 그리고 미국에서도 직업상 많은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과 미국에도 훌륭한 수준의 아티스트가 많지만 한국 K-팝 스타들과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춤과 안무, 세련된 동작은 물론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K-팝을 지망하는 이들에게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오랫동안 겪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몇 년간 합숙하며 연습하지 않습니다. 길버트 씨는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즐기고 열정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확실한 차이라고 길버트 씨는 말했습니다. 길버트 씨는 한국 발라드가 언젠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어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한국 발라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길버트 씨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재 K-팝의 화려한 춤과 율동에 열광할지 모르지만 한국 발라드의 깊은 감성과 아름다움을 듣고 나면 매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장을 울리고 가슴을 벅차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K-팝 스타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5년 후에는 한국 발라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 한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길버트 씨 이야기를 듣고 한국 발라드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길버트 씨와 한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채팅창에서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제 방송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과 다양한 중국인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길버트 씨가 한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자 중국인 시청자들은 그에게 중국 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댓글을 많이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이 강하고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말에 무자비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송 진행자로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청자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기에 저는 길버트 씨에게 중국 문화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길버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내 중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중국의 한알령 정책부터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길버트 씨의 첫 의견이 나오자마자 댓글창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실 누구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까지 지적당하면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성공하고 인정받으며 주목받는 것을 부러워하며 질투와 열등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길버트 씨가 중국인의 숨겨진 열등감을 알고 있는 듯 팩트로 말하자 실시간 게시판은 중국인들의 분노로 넘쳐났어요. 그러나 이곳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으로 중국처럼 언론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무의미했어요. 길버트 씨도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모니터링했어요.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논리적으로 글을 올리는 이들이 있었지만 가장 심한 것은 길버트 씨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함부로 판단하느냐는 비판은 그나마 예의 있는 표현이었고 심지어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도 많았습니다. 저는 게시판의 비방과 길버트 씨의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들을 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어 방송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던 길버트 씨가 비난을 받고 나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비방과 폄하에 직면할 때마다 그의 전투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배척하는 중국의 한알령 정책부터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길버트 씨는 자신의 의견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유럽, 동남아, 남미를 막론하고 수출되어 호평을 받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반면 중국 드라마는 동남아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수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 정책, 유통 과정, 언어와 정치적인 이유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너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 초기에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의견을 말하던 길버트 씨는 이제 얼굴이 붉어지며 격앙된 목소리로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중국의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방송에서 언급한 중국 드라마의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에 비해 중국 드라마는 스토리가 재미없고 같은 배우들만 계속 출연하며 특히 중국 특유의 성조가 있는 빠른 말과 높은 음이 배열되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나라 국민도 중국 드라마를 저품질로 여기며 실제로 중국 발음을 좋아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한국 드라마에 비해 많은 불필요한 요소를 가진 중국 드라마가 적어도 5단계는 낮다고 평가합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와 풍부한 상상력을 자랑하는 한국 드라마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화 사상에 젖은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아이돌 문화와 드라마의 인기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몰래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9.7의 높은 평점을 받으며 한국 드라마 중 단연코 1위를 차지한 응답하라 1988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거의 똑같이 베껴 만든 중국 드라마가 있어요. 아문적 청춘 기우리들의 사춘기는 응답하라 1988과 매우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어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 고소민을 포함한 4자매의 성장을 다룬 40부작 드라마를 아시죠? 이 드라마에 대해 중국 내 대부분의 언론도 두 작품의 유사성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왜 비판을 할까요? 누가 봐도 아문적 청춘기는 응답하라 1988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한 드라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중화 사상에 깊게 빠진 사람이라도 이 드라마가 단순히 베낀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인정을 하면 자존심이 상할까 봐 일부러 모르는 척 언급하지 않는 것이겠죠. 저는 중국 문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14억 인구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륙의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중국의 문화가 대단하다고 큰소리치면서 남의 대중문화를 도용하는 것이 과연 중국 문화라고 할 수 있나요? 막강한 자본력과 인력을 지니고도 한국의 예능 및 드라마 포맷을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고 수시로 도용하며 이후 논란이 생기면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가 중화민족의 정신인가요? 자신들보다 작은 나라 한국에 명확한 법적 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아나무인격 행동을 일삼는 중국의 모습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큰 나라 대륙의 자존심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버트 씨의 날카로운 비판과 한국 드라마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모른 척하는 중국의 모습, 그리고 중국인들이 배려 없이 피곤하게 떠드는 모습에 대한 비판으로 게시판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중국에 치명적인 모욕을 주고 중국의 인격을 짓밟았다는 분노 어린 성토와 인신공격으로 게시판이 난도질 당해버렸어요. 저는 방송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랐지만 길버트 씨가 예상외로 강렬한 독서를 퍼부으며 중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중국 시청자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켜버렸습니다. 길버트 씨는 오히려 저에게 현재 중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중국 시청자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빠르게 정리했어요. 제 방송을 시청하는 중국인들이 많아 그들을 위한 좋은 말과 기분, 좋은 이야기로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송에 대한 신념에 반합니다. 단기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제 개인 방송의 신뢰도가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을 받더라도 진실된 방송을 하기로 한 제 원칙을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소신 있게 발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버트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게스트가 위험을 감수하며 소신 있게 발언하는 것을 보고 진행자로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문화는 대체로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 문화를 보면 촌스럽다기보다는 과하게 화려하기만 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중국에도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중국 스타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듯한 억지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패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과도하게 화려한 의상과 세트장, 그리고 그래픽을 보면 중국에서 제작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영화부터 음악까지 중국 문화는 전반적으로 억지스럽고 과도하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 문화는 억지스럽고 재미도 없으며 작품성도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중국 주연 배우들은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비슷한 얼굴과 음성, 연기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드라마의 내용이 달라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문화는 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의 문화 관계자들이 이러한 만성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볍게 덮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름이 살이 될 수 없듯이 아프더라도 문제를 짜내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국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국민만을 상대해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순이익도 보장되기 때문에 문제를 덮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검열 문화는 심각합니다. 시나리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 폐기되는 상황에서 안일한 사고방식이 더해져 한국 문화와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TV 프로그램, 인쇄 매체, 라디오, 영화, 극장, 문자 메시지, 채팅, 비디오 게임과 문학 작품은 인터넷 게시물 등 모든